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제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이제 다 끝났고요. 오늘서부터는 이제 대학들마다 추가 합격자 발표가 1차, 2차, 3차에 연이어서 진행이 될 거고, 대학들 중에서 추가 합격자 발표가 가장 늦게까지 진행이 되는 날짜는 12월, 2월 20일까지일 거고요. 좀 일찍 끝나는 학교들은 보통 2월 16일 정도에 추가 합격자 발표가 종료가 되어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들은 추가 합격 기간 동안에 이제 합격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초 합격하신 분들 정말 부럽죠, 그렇죠? 모두 지금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추가 합격을 기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최초 합격하셨으니까 매우 기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최초 합격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최초 합격한 학교가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이 아닌 경우들이 더 많아요. 대부분 지금 예비번호를 받아서 추가 합격을 기대하시는 학교가 본인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이거나 예비번호를 받으신 분의 입장에서는 부럽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최초 합격하신 분들은 아마 추가 합격의 발표를 손꼽아 기다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쪼록 추가 합격 발표 기간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과에 꼭 합격하셔가지고 입시가 여기서 꼭 종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작년보다는 추가 합격 가능성, 추가 합격의 비율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을 좀 많이 해봐요. 전년도보다는 여러 가지 경쟁률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예상을 해보면서 여러분의 원서 지원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고 꼭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정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추가 합격자 발표는 2월 20일이면 모두 종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월 21일 날 정시 미등록 층원 등록이 마감이 돼요. 21일 날. 그러고 나면 2월 22일부터 2월 29일까지의 기간이 추가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이다. 하지만 대학들마다 추가 모집의 기간은 좀씩 다 다르다는 점, 원서 접수 마감 시점이 다 다르다는 점이 정시와 다른 점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24 정시 추가 합격 발표 일정을 한번 몇 개 대학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최초 합격자 발표는 이미 했고 모든 대학들이 다 끝났죠. 서울대학교의 추가 합격자 1차 발표는 2월 14일입니다. 2월 14일이 1차, 2월 16일이 2차, 2월 19일이 3차로 모든 추가 합격자 발표가 끝나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2월 14일, 16일, 19일, 20일 해서 총 4차에 걸쳐서 추가 합격자 발표가 되고요. 경희대학교는 20일까지 진행을 해요. 13일, 14일, 15일, 16일, 19일, 20일까지 해서 총 6차에 걸쳐서 추가 합격자 발표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공통점은 뭐냐면 1차 합격자 발표가 정말 제일 중요하죠. 대부분 1차, 2차, 3차, 4차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1차 합격자의 발표가 전체 추가 합격자 인원의 대략 적어도 60에서 70% 정도가 1차에서 빠지기 때문에 사실 1차에서 얼마나 많은 양이 빠지느냐를 보면 내가 추가 합격으로 붙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전년도에 추가 합격자 1, 2, 3차의 발표 데이터를 보면서도 이해하실 수가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1차 합격자 발표를 손꼽아 기다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에서 빠지는 비율이 대학들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 60에서 70%가 1차에서 빠지기 때문에 1차에서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느냐가 내가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근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비번호가 총 20번까지가 있다. 마지막 합격자가.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 빠진 인원이 5명, 7명 정도밖에 안 빠졌다 그러면 마지막 20번까지 순서 가져오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적어도 20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최초에서 빠지는 인원이 10명이나 10명 이상 정도의 인원이 빠져줘야만 마지막으로 빠지는 학생이 20명까지는 빠지겠다, 이런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분들이 1차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동국대학교는 2월 14일이 1차 합격자 발표고 마지막 합격자가 2월 20일 7차입니다. 가장 깁니다.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는 2월 13일에 1차 합격자 발표하고 2월 16일 날 3차에서 조기 종료되고요. 국민대학교도 1차 2월 14일, 그 다음에 3차는 2월 16일이고요. 아주대학교도 2월 13일에 1차 합격점하고 그 다음에 5차 2월 20일에 5차 합격자 발표로 종료가 되어집니다. 인하대학교는 2월 13일 1차 합격자 발표하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그래서 6차는 2월 20일에 마감이 돼요. 자, 그래서 모쪼록 1차에서 합격하시기를 바라고요. 또는 1차에서 좀 많이 빠져서 최소한 2차나 3차 정도에서 추가 합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 추가 합격도 이렇게 막 5차, 6차가 있는 학교들, 만약에 동국대학교가 7차까지 있다, 그러면 아마 1차, 2차, 3차 내에서 합격이 나와야지, 만약에 4차, 5차, 6차까지 가시게 되어지면 정말 불안하실 가능성이 높죠. 불안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가 합격하시더라도 1차, 2차, 3차 내에 꼭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 모집 원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건 뭐 그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거 잘 알아야 되거든요. 잘 모르시면 추가 모집 기간으로 가면 되게 걱정, 당황스럽기 때문에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고, 아마 지금쯤 정시 추가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많은 분들은 수시를 거치고 또 수능 시험 보시고 정시 원서 쓰고 여기까지 오다 보면 정말 많이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거하고 이해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의 유의사항 첫 번째는 수시에 합격하시면 정시에 지원하실 수가 없어요. 수시에 합격한 것이 전문대학이든 산업대학이든 교육대학이든 간에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정시 지원에 지원할 수 없다. 추가 모집도 정시 모집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시 모집에 합격자인 경우에 특히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에 합격한 학생은 등록했든 등록을 하지 않았든 추가 모집에 원서 지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지금 정시에 전문대학교에 합격을 했다. 정시에 전문대학교에 원서를 썼다. 그냥 써두시고 그 다음에 4년제 대학에 원서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4년제 대학에서 합격하시면 전문대학교에 연락하셔서 등록 취소하시고 환불받고 4년제 대학으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정시 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는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없어요. 정시 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는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등록하셨다 하더라도 추가 모집 전, 다시 말하면 2024년 2월 21일 4시 이전에 정시 등록을 포기하면, 등록을 어떻게 포기해야 돼? 등록한 학교에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등록금을 환불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등록이 포기가 되어집니다. 등록금을 환불받으셔야지, 등록금을 만약에 환불받지 않았다. 그럼 이거를 등록 포기 의사로 정확하게 이해하기,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환불을 받아야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섯 번째 이중 등록과 관련해 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타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의 등록 포기 의사를 표현한 후 타 대학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 점이고요. 자, 우리가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쓸 때는 추가 모집의 원서 접수 일정이 대학들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를 들어서 22일에 등록이 마감되는 학교가 있어. 자, 23일에 마감되는 학교가 있고 24일에 마감되는 학교가 있고 25일에 마감이 되는 학교들이 있으면 제일 첫 번째 마감이 되어지는 학교는 대학을 낮게 쓰셔야 돼요. 낮게. 왜냐하면 22일 날 마감되는 학교가 있는데 이게 첫 해 학교인데 이걸 너무 높게 써서 너무 낮게 쓰지 않고 상위권 대학으로만 몇 개를 쭉쭉쭉 쓰면 이 학교가 불합격을 하면 그 다음 날짜에 쓰는 학교들부터 범위가 되게 좁아지게 돼요. 무조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원서 접수가 앞쪽에 있는 학교들은 대학을 좀 낮춰서 범위를 넓게 쳐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중에서 대학을 하나 선택해서 합격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대학에서는 그 다음 날짜에 원서를 쓸 때는 이 대학보다 한 단계 위의 대학의 원서를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선택하고, 그리고 여기서 붙으면 위쪽에 있는 대학에 또 한 단계 위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런데 처음서부터 추가 모집에
그 원서 접수가 조기에 끝나는, 다시 말하면 22, 23, 24일인데 만약에 어떤 학교가 23일 날 끝난다. 근데 이렇게 첫 번째 끝나는 학교를 나는 뭐 그런 대학은 붙어서 안 갈 거야. 우리 애는 그 정도 대학은 안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의 기준을 자기 성적대보다 높은 대학에다 원서를 쓰면 떨어지겠죠? 그럼 이제 쫙 떨어졌어. 첫 번째 날.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결국은 떨어졌으니까 더 밑으로 원서를 써야 되는데 실제 두 번째 날 가면 그만큼 대학이 빠져 있기 때문에 원서를 쓰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 보통 추가 합격은 대학들이 대부분 어디에 많이 몰려 있냐면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이해하세요.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쓸 때 원서 접수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마감이 되어지는 학교는 내가 가지 않을 대학이라 하더라도 일단 낮게 원서를 쓴다. 그래서 일단 붙인다. 그리고 붙이고 그거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대학을 선택하면서 위로 끌어올려야지 처음서부터 대학의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을 하면 자칫 원서 접수 마지막으로 몰리시게 되면은 쓸 대학이 없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모집은 초기에 원서 결정, 초기에 대학 결정, 초기에 학과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추가 모집이 또 부모님들이 생소하고 잘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원서 지원을 어떻게 전략할 때인지 잘 모르는데 그 부분 중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추가 모집의 핵심 포인트를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8가지 정도. 사실 이런 내용들은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실제 추가 모집 컨설팅을 오랜 기간 동안 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 부모님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 두시고 기록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추가 모집 핵심 포인트 첫 번째는 추가 모집은 가나다군. 다시 말하면 모집군이 없고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는 것처럼 정시는 가, 나, 다. 3개의 군이 있고 총 3번의 원서를 쓰죠. 그렇죠. 물론 3번의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가군에 하나, 나군에 하나, 다군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밖에 원서를 못 쓰는 거예요. 하지만 추가 모집은 지원군이 없고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고 평균적으로 한 10개 정도 원서를 쓰면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정시 모집과 추가 모집의 경쟁률이 약 10배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모집의 경쟁률이 약 80대 1이다. 그러면 그냥 그걸 뭐라고 생각하면 돼? 한 8대 1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는 전형의 방법과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정시 지원과 동일해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반영의 비율 또는 내가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다, 탐구를 한화 반영한다, 이런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이런 부분들은 정시 지원과 동일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요. 동일한 전형의 다수의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없죠. 자,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은 없지만 횟수 지원이 없다고 해서 한 대학에 막 6개, 10개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내가 세종대학교에 원서를 쓴다 그러면 세종대학교 수능 위주 전형에서 딱 하나의 학과를 선택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같은 대학이라 하더라도 중복 지원, 다시 말하면 전형길 간의 중복 지원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학생부 교과가 있다, 학생부 종합이 있다, 또는 수능 위주의 전형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나 전형은 대부분 다 지방의 대학들이거나 학생부 교과나 종합 전형들이 대부분 다 어떤 전형이냐 하면 이렇게 사회배려자 전형이나 고른교회 전형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전형은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 지원의 의미가 별로 큰 의미 없다. 전형 간의 중복 지원이 큰 의미가 없고요. 자, 원서 접수 기간 내에 모집 단위 학과 또는 인원의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시 모집과 추가 모집의 가장 큰 차이. 정시 모집은 인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인원 변동 없이 원서 접수 기간이 진행이 되지만 추가 모집은 추가 모집 기간 내에 인원 변동이 크게 발생이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의 전략이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6번째는 원서 지원은 하위 대학부터 상위 대학까지 폭넓게 하위 대학부터 상위 대학까지 폭넓게 보통 6개에서 20개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점을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7번째는 대학마다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이 다르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원서 접수해야지 하면은 결국 원서 접수가 끝났어요. 정시는 원서 접수가 대부분 마감 시간이 뭐 오후 6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추가 모집은 어떤 대학은 낮 12시, 어떤 대학은 뭐 낮 3시, 어떤 대학은 4시, 어떤 대학은 7시, 뭐 이렇게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할 대학이 어디냐에 따라서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을 꼭 체크해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매일 아침에 10시에 딱 일어나면 내가 오늘 지원할 대학이 어디야, 지원할 학과가 어디야, 이걸 꽉 체크해 두시고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이 몇 시인지를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8번째는 원서 접수 대행사 2개죠. 그렇죠? 진학사와 UA 어플라이가 있는데 이게 모든 대학이 진학사와 UA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 게. 대부분의 대학들은 진학사와 UA에 2군데서 동시에 접속이 가능하지만 일부 대학은 진학사에는 있는데 UA에 없는 대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서 접수하실 때는 진학사와 UA를 둘 다 로그인해 둔 상태에서 내가 지원할 대학을 찾아서 원서를 써야 된다는 점, 요 점 알아두시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렸었던 8가지 내용들 정말 중요하니까 꼭 체크해 두시고 기록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에도 이 영상을 이제 보내드렸던 것처럼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특히 2024년도가 올해가 추가 모집에서 되게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2학년도가 수능이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 군의동이 발생이 되면서 입시가 정말 혼란스러운 한 해였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2022학년도에 추가 모집의 대학도 많이 줄었고 경쟁률 엄청나게 높았는데 2023년도로 가면서 대학들이 많이 늘어나고 경쟁률도 많이 완화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특히 조금 더 많은 대학들이 나올 가능성,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결국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정시에 떨어져도 추가 합격에 붙는다. 정시에 떨어져도 추가 합격에서 더 좋은 대학 붙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마 2024학년도가 되지 않을까 좀 더 기대를 가져보고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2022년도와 2023년도의 모집 인원의 변화를 보시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에 한양대학교부터 성신여대까지 볼 때 125명이었는데 2023년도에 무려 460명을 선발하면서 무려 335명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아주대학교부터 그 다음에 한국외대 글로벌까지도 보면 101명에서 316명으로 무려 215명이 늘었어요. 이렇게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삼육대학교부터 시작해서 강원대까지도 보면 165명에서 353명으로 무려 188명이 늘었어요.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이런 점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을지대부터 제주대까지도 보면 151명에서 284명으로 무려 133명이 늘었다. 올해는 작년보다 인원이 좀 더 늘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경쟁률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야, 추가 모집 경쟁률 엄청 높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높아요.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학교의 경쟁률은 508.1에서 152. 물론 508에서 151은 낮아졌으니까 되게 많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152대 1. 그 다음에 시립대학교는 262대 1. 와, 경쟁률 진짜 높다. 이거 추가 합격은 정말 가능성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들의 경쟁률을 보시면 홍익대학교가 54.2, 숙명여대 105,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가 89.8,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 86.4, 과기대 87.3, 국민대 62.4, 광운대 69.6, 성신여대가 74.7이었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정시 모집은 가나다군이 있어. 그쵸? 가나다군이 있고 원서 지원을 딱 3번 할 수 있어. 하지만 가나다군 3번 합쳐서 3개의 군 합쳐서 3번일 뿐이지 각 군에서는 하나밖에 원서를 못 쓰잖아요. 그쵸? 가군에 한 번, 나군에 한 번, 다군에 한 번밖에 원서를 못 쓴단 말이에요. 하지만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에 군이 없고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통 추가 모집에 원서 쓰시는 분들은 보통 한 10번 정도를 평균 정도 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추가 모집이 정시보다 약 10배 정도 경쟁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시 모집은 보시는 것처럼 가군, 나군, 다군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럼 가군에 한양대, 중앙대, 동국대, 숙명여대가 있어. 이 중에 그러면 어디를 쓰고 싶어? 나는 그러면 한양대를 쓰고 싶어. 자, 그럼 한양대를 쓰면서 중앙대도 같이 쓸 수 있나?
그렇죠.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정시 모집은 각 군에서 하나밖에 못 쓰기 때문에 한양대, 중앙대를 둘 다 쓸 수는 없어요. 한양대 하나만 쓰거나 중앙대 하나만 쓰거나 또는 여기서도 중앙대 하나만 쓰거나 동국대 하나만 쓰거나 중앙대 하나 쓰거나 홍대 하나 쓰거나 하나씩밖에 못 쓰죠. 하지만 추가 모집은 결국은 가나다 군이 없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한양대 쓰고 싶어. 그럼 한양대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한양대 쓰면서 중앙대도 쓸 수 있어요. 중앙대 쓰면서 신입대도 쓸 수 있고 동국대도 쓸 수 있고 세종대도 쓸 수 있고 인하대학교도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추가 모집이 정시보다 원서 접수가 한 10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보여주셨던 경쟁률이 있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국민대학교가 62.4대 1의 경쟁률이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돼? 6.2대 1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또 세종대학교가 89.8대 1이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9대 1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물론 9대 1도 되게 높아요. 하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정시 모집에서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에 원서를 쓴다. 그럼 어떤 학생들이 원서를 쓰냐면 일반적으로는 중앙대를 쓰면서 한양대를 쓰거나 한양대에서 한양대를 쓰거나 대충 그 정도잖아요. 내가 한양대를 원서를 쓸 수 있는 점수대가 만약에 대략적으로 한 번 395점 정도가 한양대 지점이다 라고 하면 한양대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 뭐 한 390점대에서 395점대를 상향을 쓰는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물론 뭐 300점에서도 쓰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뭐 그거보다 좀 높은 학생에서 쓰는 학생들도 있겠지. 재수를 생각하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5점 차이 나는 정도에서 쓰겠지. 설마 한양대학교를 세종대나 동국대 쓰면서 하장대 쓰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추가 모집은 한양대를 쓰는 학생들이 중앙대에서 한양대만 쓰는 게 아니라 한양대를 쓰는 성적이 세종대, 국민대, 인하대 밑에 있는 학생들도 한양대를 쓴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89.2 하면 89의 경쟁률을 10분의 1로 나누면 대략적으로 9대 1로 이해하면 된다고 얘기했고 이 9대 1도 원서 지원의 점수 편차 폭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허수 지원들이 많이 몰려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추가 모집이 가지고 있는 실체적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또 너무나 긍정적으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추가 모집에 대해서 너무나 희망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안 좋고 너무나 비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것도 안 좋아요. 어찌됐든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쓴다는 것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정시에 불합격했기 때문에 대학을 붙자라는 목적이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나는 정시에 붙거나 떨어지거나와 관계없이 나는 재수를 결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쓰겠죠.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쓰는 학생은 두 가지 부류인 거예요. 첫 번째는 정시에 불합격했거나 두 번째는 나는 정시에 합불과 관계없이 재수를 생각하는 학생들일 거고 이러면 첫 번째는 내가 만약에 정시에 불합격했다고 한다면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의 첫 번째 목적은 붙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은 대학, 나은 학과를 선택하자가 목적일 거고 그리고 내가 정시의 합불과 관계없이 재수를 생각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붙이면서 재수를 안 할 수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하자가 목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이렇게 이제 세 분의 컨설턴트 분들이 우리가 그 추가 모집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추가 모집은 정시 모집과 다르게 원서 접수 기간이 매우 촉박해요. 그리고 원서 접수 첫날 추가 모집 대학이 발표가 되어지기 때문에 정시처럼 정시 원서 접수 이전에 컨설팅을 쭉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학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인원이 변동이 되고 인원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세 분의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한 20분 정도 또 30분 정도 담임을 맡아가지고 컨설팅을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하이프립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은 이제 1시간 1회 상담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상담은 대면 또는 화상 또는 전화로 진행하게 되고 컨설팅 기간은 2월 22일부터 2월 29일 사이에 컨설팅을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이제 컨설팅의 일부 예약 접수가 마감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 일부에 하나여 추가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최종적인 입시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최초 합격자 발표를 하긴 했고 또 1차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내가 예비번호를 받은 게 좀 불안불안하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붙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되면 일단은 추가 모집 컨설팅을 예약 접수를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 합격자 발표를 쭉 기다리셨다가 추가 합격에 다행히 합격하셨다라고 하시면 연락 주시면 예약하셨던 금액은 전액 다 환불해 드리도록 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추가 합격으로 합격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생각보다 이찌저찌 해서 결국은 불합격하게 돼서 추가 모집에 원서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한 19일이나 20일 정도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예약하신 분들 순차적으로 상담 일정을 정하고 수능 성적도 받아보고 또 여러분들이 정시에서 어떻게 원서를 썼는지 또 결과는 어땠는지 내용 확인하고 또 각 컨설턴트 분들이 자료 분석하고 난 다음에 직접 뵙거나 전화나 화상을 통해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추가 모집이 여러분들의 대학 합격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꼭 좋은 결과를 내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안내 말씀 한번 드리면 저 하이퍼리뷰에서는 2월 19일 날 추가 모집 정시 추가 합격자가 거의 종료가 되어지는 시점에서 2월 19일 날서부터 학생 맞춤 성공 재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합니다. 올해는 특히 이제 2025학년도에 의학 계열의 선발 인원이 대폭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학생 맞춤형 수업, 1대1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도전을 하시고 올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학생 맞춤 성공재수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리뷰로 전화 주시면 또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